이 겨울은 그런 거잖아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농한기라 그러잖아요. 그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또 이렇게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세상에 농한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서귀포시에서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지난 10일에서 17일가량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네. 이 특별 단속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귤이잖아요. 아, 그렇죠. 감귤. 네. 너무 맛있죠. 근데 네. 이 감귤을 수확철이에요. 이제 수확을 하면 감귤을 수확을 하면 돈이 이제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 감귤을 팔아서 목돈을 손에 쥐니까 주변에서 그 돈을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유, 세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네네. 하면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이 됐고 이제 농한기니까 시간은 많으시고 돈이 있으시니까 이제 유흥업소 같은 데를 가시는 거예요. 심심하시니까. 네네. 근데 유흥업소에 가서 여성분들을 만나시는데 이 여성분들이 이 노인분들에게 접근을 한 이후에 아하. 목돈을 사기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르신들 요즘 진짜 이 사회적인 문제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감귤 농사를 지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정말로 이제 한 큰 돈을 목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귀하게 어렵게 버신 돈이니까 누가 쉽게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사기가 당했을까요? 이제 이런 유흥업소에 가서 처음에는 조금씩 말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고 나면은 여성분들이 접근을 합니다. 제가 과수원에 가서 일 좀 도와드릴까요? 일손부족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면 고맙죠 하면 도와주러 갑니다. 네. 그래서 귤도 따주고 하면서 접근을 해요. 친해지죠? 네. 그럼 친해지면서 얘기들을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갑자기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너무 돈도 없고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우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돈 좀 빌려줄까? 하면서 돈을 처음에는 조금씩 빌려주다 보면 결국은 한 3천만 원, 세상에요. 5천만 원 이렇게 거액의 아이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네. 갑자기 잠적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제주 관내에 비일비재하면 제주도 자체가요. 지금 비상령을 내려서 이거 조심하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집에 가서 귤도 따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막 울면서 자기 비관을 하는 거죠. 이제 집세 낼 돈도 없다라는 둥, 뭐 없다라는 둥 하면은 이제 노인들은 그냥 퍼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터주고 난 다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목적 달성했으니까. 얘기하냐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주면 1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서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서 같이 밥 먹어주면 또 10만 원 준대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그냥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냥 써버린대요. 아니 김윤희 프로펠러님 지금 저희들 귀를 의심케 해요. 같이 이 여성분들이란 사람이 노래방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노래 불러주면 10만 원, 같이 밥 먹어주면 10만 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 돈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거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고요. 아하. 그래서 아마 하루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아마 그때는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농사가 끝났고 돈이 들어왔고 이거 나한테 일종의 보상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돈을 썼을 거고 세상에. 또 온갖 말들로 또 외로움을 달래주셨을 거예요. 외로웠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르신만 특별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어르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일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얘와 나의 소통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하 세상에. 김동철 교수님 이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는 밥 한 번 먹어주고 10만 원 그 여성들한테 주는 거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에이, 뭐 이 정도 이 처지도 어려운데 이 아가씨한테 내가 뭐 사줄 수 있지. 또 노래방 가서 불러주고 아이고 뭐 같이 나랑 또 오히려 신명나게 해줬으니까 줄 수 있지. 야금야금 주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그 여성들한테 사기당한 액수가 불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입니다. 자, 노약자를 상대로 그리고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노인분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맞아요. 겨울철에 수확을 해서 목돈을 좀 만졌는데 맞아요. 자, 이걸 노리고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악질 중에 악질 범죄 같은데 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사기범들이 정을 통한 그러니까 마음을 통한 마음으로 일단은 접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죠. 네. 자, 신세 한탄에 대해서 노인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네. 또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다 보면 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되시면 네. 결국은 이 노인분들은 비관을 하고 네. 그리고 상당히 우울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안 좋은 일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아하, 있습니다. 네. 사실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실 거고 네. 그리고 본인도 상당히 비관이 있기 때문에 화병이라든지 네.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범죄들은 네.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하죠. 네. 매년 이런 뉴스가 연말이 되면 네.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네.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관계자 얘기가요, 앞서 우리 김동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실제 이런 피해를 당하신 어르신들 중에요, 이런 여성, 접근하는 여성에게 3천만 원 정도 이 거액을 뜯긴 후에요, 만나주지 않자 잠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관련해서요, 이 피해를 본 어르신들, 그러면 주변에 좀 알리면서 우리 이런 거 조심하자, 예방책도 좀 마련하자, 소문내고 다닐 만도 한데 오히려 가슴앓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를 서귀포시 관계자한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그러한 그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고소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집안이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시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뜯겼다. 그를 공개적으로 해서 막 고소하고 경찰서 가서 피해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하질 못한대요. 이게 좀 창피스럽고 해서.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시골 농가, 이 농가에서 소문, 입소문처럼 무서운 거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또 제주도 하면은 다 아는 그 그러겠네요. 주민들이고 해서 네. 뭐 창피해서 이제 고소도 못 한다고 하는데 아유. 그 설령 고소를 해도요 이게 상당히 좀 구제받기가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러면 그 가해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가명입니다. 아이고. 이름이 가명이고요. 주소 같은 것도 다 허위고 세상에. 실제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고 또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제주도 현지인이 아니라 육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육지에서 이 도우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제주도 먼 데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원정을 가서 사기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네. 그래도 이제 법적인 구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여성들에게 돈을 줄 때 네.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어허. 차용증을 받고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나중에 소송을 해도 이기지. 만약에 그냥 줬으면 그건 법적으로 증여가 돼서 네. 이 사람이 안 갚아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해서 주시고 정말로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이 그 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차용증이라는 건 설명해 주셨지만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앞서도 동정심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여성들이 접근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어르신 저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은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맞죠. 그리고 처음에 뭐 10만 원, 10만 원 그럴 때에는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불쌍하니까 뭐 밥이나 사 먹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10만 원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하나는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자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네네. 지금 결국은 이것을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네. 그런 영업
영업의 이제 부류들이 있는데 시간을 소요하면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영업 정지나 과태료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뜯어간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배상을 받을 수가 네. 있는가? 앞서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작은 돈들은 증여라고 볼 수가 있지만 3천만 원, 5천만 원은 차용증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빌려주셨을 거예요. 물론 그 기한이 뭐 괜찮아지면 갚아라 이럴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기한이 없어도 돈은 빌려준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사기로 고소를 먼저 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분명히 돈을 갚을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갚을 의도였으면 잠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명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이후에 고소와 동시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혹여라도 이 어르신들을 타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저기 그 농사진 돈으로 건전한 그 여가 활동 즐기시지 젊은 여성들하고 뭐 노래방 간다고 거기 혹해가지고 돈을 줘요.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나무랄 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김동철 교수님. 네. 이분들이요, 홀로 농사를 지으신, 그 어려운 농사를 지으셔요. 지금 이 어르신들이요, 주변에 알리지 못한 이유가 혹시라도 육지로 지금 사회 진출해 나간 자녀들이 알까봐, 가족들이 알까봐 창피해서 못 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소에 말벗이 그리웠던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 찾아뵙기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그러니까요. 움찔되는데요. 실제로 자녀들이 사실 노인분들에게 사실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좀 자주 연락도 하고 네. 소통이 잘 됐다면 이런 일이 꼭 생겼을까라고 하는 또 의심도 사실 좀 들긴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게 노인분들이 일하는 노인분들이 이 일에만 몰입되어 있다가 수확철에 큰 돈을 이제 얻게 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통이라든지 뭔가 취미라든지 어떤 놀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돈을 만졌을 때 어떤 유흥이라든지 네. 어떤 그 호기심에 좀 이렇게 몰입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사실 이제 뭐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 당국도 마찬가지고 뭐 놀이를 만들어 주시든 문화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 주셔야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당했을 때는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교육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네.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 관계기관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건전한, 보세요.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오름 등반 등 건전한 취미생. 물론 이 오문참 팀장님한테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말은 쉬워요. 그것도 누가 벗이 있어야 저게 재미가 있죠. 혼자 오름 등반하기 뭐가 재밌어요. 삶 주체가 열심히 하세요. 일단 경찰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기친 여성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관계기관에는 계속 계도를 하세요. 이런 거 꼭 주의하세요,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을 타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 꼭 전화 자주 드려서 말벗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3주째 모두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